먹을게요. 도서관 갔다가 그 서울 도서관 처음 가봤는데요. 굉장히 예쁘고 크고 책도 엄청 많고 네. 오늘 광화문을 좀 가보고 싶은 거예요. 현타가 와서 일부러 퇴근 시간에 한번 광화문 쪽을 가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리의리한 언론사들, 신문, 일보 막 대기업들 보고 하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걸어가다가 서울 도서관을 우연히 발견을 했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일단 외관이. 영국에서도 도서관을 좀 자주 갔었거든요. 도서관만큼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고 돈 안 내도 되고 시간 보내기에도 딱 좋은, 많이 다녔었어요. 도서관을 혼자. 영국에서 본 도서관이랑 좀 비슷한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한국의 도서관은 좀 삐까번쩍하고 완전 현대적이고 새 건물, 신축 이런 느낌인데 서울 도서관은 나무로 되어 있더라고요. 목재 이렇게 창 되어 있고 약간 외국 성당원 느낌?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뭔가 오 신기하다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책을 이렇게 3권 빌렸고요. 저도 아직 안 읽어서 어떤 내용인지는 몰라요.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짜란. 알고 보면 쓸모있는 엉뚱한 질문. 이거 사실 아동 코너에서 발견한 책인데 되게 읽기 쉬운, 그냥 정말 아동 질문들도 재밌어요. 뭔가 뭐가 있을까? 이거는 별로 궁금하진 않지. 아니 뭐 궁금할 수도 있지. 마녀는 왜 빗자루를 타고 다니는가? 날아다닐까? 질문을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궁금함이 생길 수 있는데 누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이렇게 이렇게 답변을 달아주겠습니까? 가려움을 싹 팍팍 긁어줄 것 같은 이런 쉬운 책인 것 같아서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왜 자동차의 힘을 말로 측정할까? 이런 거 몰랐어요. 자동차를 말로 측정하는지도 몰라. 영국에서 만든 마력, 자동차 세금을 정할 때 필요한 과세 마력. 아니 이런 거는 좀 알면 좋잖아요. 알아두면 좋은데 이때까지 몰랐다는 게 참. 뭐 이런 거. 왜 가끔 발에서 고약한 냄새가 날까? 박테리아의 잔치. 해결책이 있을까요?까지. 너무 괜찮은 책이. 왜 웃으면 배가 아플까? 이런 원초적인 질문. 응? 얼마나 궁금하지만 아무도 시원하게 답을 해준 경험이 없죠. 왜냐? 다들 모르니까. 아니 뭐 알 수도 있지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진지하게 왜 발가락에서 발냄새가 나냐면 너의 발에 박테리아가 많고 막 이런 식으로 일상생활에서 말을 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말을 하고 싶더라도 좀 참는 편이고 하니까 걔는 왜 기분이 좋은 꼬리를 흔들까? 너무 재밌어. 벌써 재밌어. 뭔가 좀 거창하게 줄글 형식으로 쫙 적었으면 안 골랐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사실 제가 에또똑또르 박사님의 엉뚱한 100가지 질문 정확히 기억나요. 에또똑또르 박사님의 100가지 엉뚱한 이렇게 생긴 책이긴 한데 제가 초등학생 때 저희 집에 있었거든요. 정말 재밌었어요. 약간 이런 질문 비슷한 책인데 이거는 빌려서 읽어야 된다 생각이 들어서 가져온 책이고. 팩트체크 이 책입니다. 세상을 바로 읽는 진실의 힘 팩트체크. JTBC 뉴스룸 팩트체크 제작팀이 지어낸 건데요. 정치 사회 편이랑 시사상식 편이랑 이렇게 나눠 편 3편 있고 이게 1편인 것 같더라고요. 이건 주제가 없었어요. 뭔가 눈길이 가서 책장에서 꺼내서 착 보는데 제목이 괜찮은 거예요. 슬슬 읽히고. 책을 딱 고르는 기준이 뭐냐면 일단은 뭔가 제목이 내한테 끌린다 하는 거를 딱 골라요. 고르고 이렇게 저자를 봅니다. 저자 보통 앞장에 나와 있죠. 저자의 소개를 이렇게 쫙 봐요. 넘겨요. 그렇게 막 깊게 탐구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오케이 넘기고 차라리 대충 읽어요. 눈으로 쓱 봤을 때 재밌겠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러면 참 이렇게 그냥 넘겼다가 아무데나 펴봐요. 이렇게 읽힌다. 읽히면 저는 그 자리에서 읽는 것도 너무 좋지만 아깝다 해야 되나? 이건 빌려야지 하고 이렇게 바로 이렇게 덮고 이렇게 내 거. 내 거. 아무튼 무심코 지나치는 수많은 정보가 당신의 일상을, 당신의 생계를 위협한다면 팩트체크를 통해 사회를 바라보고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눈을 길러라. 손석희 선생님과 이렇게. 네. 재밌을 것 같아서 샀어요. 산 게 아니라 빌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개만 좀 빌리고 가려고 했는데 가는 길에 제 눈길을 끈 제목. 죽음 다음. 어떻게 떠나고 기억될 것인가. 장래 노동 현장에서 쓴 죽음 르포르타주 휘정지음. 에세이인 것 같아요. 네.
섹션이 죽음에 관련된 모든 책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뭐 장례지도사라든지 뭐 애도에 관한 구술 생애사 되게 많았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이게 끌리더라고요. 이 책이 탁 끌려서 뭐지 하고 탁 열어봤다가 똑같이 기록 노동자. 저는 막 장례지도사를 하신 분들이 보통 막 책을 쓰고 온 경우도 있긴 하니까 그런 분인가 싶어서 봤는데 그건 아니고 책을 되게 많이 쓰신 이정 작가님? 2011년부터 쓰셨네요. 사례를 보니까 염습실에서 장례지도사 이한나, 의전관리사가 되다, 한소리꾼 방동진, 화장기사, 장묘업체 운영자 최현. 인터뷰 형식으로 이어진 책인 것 같은데 아직 안 읽어봐서 모르겠다만 상조 가입해야 할까? 팬데믹 시기의 장례와 애도, 연고 없는 자들의 연고자. 한 번쯤은 알아두면 좋은 이야기들이니까 너무 죽음에 대한 감정적으로 푸는 것보다는 장례의 절차, 장례 뭐 하는 방법이라든지 실제로 장례를 치르기까지의 과정이나 장례 지도사,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도 있네요. 괜찮은 것 같아요. 죽음은 솔직히 누구나 겪을 일이잖아요. 내 주변에 누군가의 죽음을 경험을 하는 날이 언젠가는 올 거잖아요. 나의 죽음뿐 아니라 가족의 죽음, 친구의 죽음. 누군가의 죽음을 조금 대비하면서,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라마다 죽음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듯이 우리도 죽음을 너무 부정적인 시선으로만 보지 말고 오지 말았으면 하는 거, 알고 싶지 않은 존재, 언젠가는 오지만 굳이 지금 알고 싶지 않을, 피하고 싶은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조금 더 열린 시각을 갖도록 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최근에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주변 분들 중에 돌아가신 분들이 없어요. 안 계세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좀 일찍 돌아가셨긴 했는데 제가 막 2살 때 돌아가셨어서 기억이 아예 없죠. 장례식장 기억도 없고 저희 막내 이모의 시아버님 장례식장에 처음, 그때 팬데믹 코로나 시즌 때 처음으로 갔었는데 전 뵌 적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좀 알고 싶어서 애도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돌아가신 분보다는, 망자분보다는 계신 분들에게 좀 초점을 둬서 이렇게 지켜봤는데 많이 슬펐었어요. 좀 낯설고 그때는 제가 뭘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었어서 그냥 애기들 돌봐주는 거? 어리거든요. 사촌 동생인데 아무것도 모르고 막 신나서 막 장난감 가지고 놀고 하는데 그게 참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죽음과 삶, 한 공간에 있는 게, 죽음과 삶이라 해야 되나? 죽음과 탄생이 이렇게 대비되는 게 되게 조금 그랬어요, 마음이. 이번 주에 2번째로 장례식장을 갔는데 저희 엄마의 사촌의 어머니였어요. 저희 엄마의 사촌의 어머니. 근데 그 사촌분이 저희 엄마랑 거의 동갑이셔서 외할머니랑 보다 어리신 연세가 적으셨는데 희귀병으로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갑작스럽게 병원에서 가래가 끓였는데 그게 잘 넘어가지를 못해서 정말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그런 일이 있었어요. 부고 문자를 엄마가 받고 바로 그냥 검은 옷 입고 저녁에 엄마랑 이모랑 같이 갔었는데 영정사진을 보니까 기억이 나는 거예요. 대구 성서 쪽에 크게 고깃집을 하셔서 저희 할머니랑 엄마랑 고기 먹으러 갔을 때 막 인사드리고 그랬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영정사진 속을 보니까 막 인사드리고 그걸 하고 너무 슬픈 거예요. 뭔가 제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면한 분이 이렇게 사진 속에 있고 이제 다시는 못 뵌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냥 너무 슬프더라고요. 정말. 그때 처음으로 육개장 먹어보고 장례 전 과정을 보진 못했지만 그냥 일부 과정을 함께 경험을 하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을 후회 없이 살자. 후회 없이 얘기하고 표현하고 살아야겠다 이 생각이 좀 들었고, 들어가자마자 제가 들었던 생각이 이렇게 가까이 있었는데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일 줄 알았으면 더 자주 뵐걸, 더 자주 가서 가볍게 인사라도 드리고 고기 먹으러 가고 그럴걸. 조금 후회가 되더라고요. 마지막일 줄 알았으면 점점점 이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마지막일 줄 알았으면 뭐뭐 더 할걸, 더 뵐걸, 더 인사드릴걸. 그게 뭐 어렵다고. 이런 생각이 계속
계속 머리에 맴돌아서 좀 마음이 좀 하루 종일 안 좋았, 좀 슬펐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런 계기를 뿐만 아니라 제가 막 최근에 플랜 75라고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거든요. 르누아르라는 영화를 제작하신 감독님의 전작품인데 칸느 영화제에서도 초청받고 노미네이트된 작품이에요. 줄거리가 너무 흥미로워서 좀 봐야지 하다가 르누아르 GV를 보러 가기 위해서 그 전날에 그러면 그 플랜 75로 봐야겠다 그래서 봤었는데 그것도 죽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르누아르도 죽음에 대한 이야기이긴 해요. 뭐 죽음에만 포커스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혀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75가 나이예요. 연령을 말하는 건데 75세 이상인 고령자들에 한해서 본인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적인 법안이 통과가 된 거예요. 뭐 안락사죠. 말해서 아직까지는 기괴하지만 현실이 될 것 같은 너무 어려워요. 아무튼 그런 약간 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진짜 한 번쯤은 모두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은 영화라고 생각해요. 죽음으로 가는 정서를 잘 풀어내셨고 많은 생각이 드는 영화예요. 아무튼 그거를 또 봐서 그런지 더 르누아르? 집을 갔다가 포스터 받았어요. 22일 날 개봉을 했어서 많이 봐주세요. 진짜 재밌고 일본 영화거든요. 플랜 75 하야카와 치에 감독. 이 친구가 스즈키 유이라는 어린 친구인데 아역 배우인데 연기를 너무 잘하고 이 표정으로 이 영화의 내용이 다 담겨 있어요. 보신 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아무튼 이 영화도 정말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그런 영화고 아무튼 그래서 책들을 좀 읽어볼 거고요. 사실 저 공부하려고 갔다가 공부를 하나도 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도서관은 반납이 딱 서울도서관에서만 가능하다고 해요. 스마트 도서관이나 근처에 아무 그 도서관에서도 가능할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안 된다 하시더라고요. 스마트 도서관으로 반납을 하고 싶으면 시청역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시청역. 퇴근 후에 갔다고 했잖아요. 퇴근 시간 제가 퇴근한 게 아니고 퇴근 시간 맞춰서 갔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계셨어요. 빈자리가 거의 없을 정도로 모두 책을 보시고 계셨고 공부를 하거나 노트북을 보거나 다 그러셨어요.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거를 또 깨닫는 하루였고 심지어 할아버지 분들이 되게 많이 계셨는데 컴퓨터로 영자 신문을 보고 계신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죠. 당연히 그럴 수 있지만 그냥 뭔가 나는 오늘 또 어떤 핑계를 대었나 너무 좀 충격을 받고 영자 신문이 아니라 영어 뉴스였다. 영어 뉴스를 보고 계셨고 또 책을 엄청 열심히 읽으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셨고 연령을 떠나고 나이를 떠나고 성별을 떠나서 정말 모두가 뭔가를 되게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참 내가 이렇게 허투루 보낸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다르게 흘러갔구나 이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들었습니다. 시간을 참 같은 시간이라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한 시간이 가치가 정말 다르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던 하루였습니다. 아무튼 이제 먹을게요. 얼굴 빨개졌어. 공부를 하나도 못했으니까 공부를 좀 하고 책을 조금 읽고 영상 편집 조금 하고 자겠습니다.